느닷없는 먹구름에 기습적인 장대비, 요즘 날씨 왜 이래? 라는 말을 연일 하게 됩니다. 더구나 39년 만에 7월 장마가 찾아온다니 요즘 날씨 정말 왜 이런지 궁금합니다.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대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덥다 싶다가 이내 장대비가 쏟아지고 지역에 따라 우박까지 떨어집니다. 요즘 날씨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여름이 덥고 비도 많이 내려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네. 요즘 같은 비가 좀 낯설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맑고 더웠다가 네. 먹구름이 생기면서 이 옆 동네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충북 내륙 지역 같은 경우에는 2-3cm 정도 직경이 2-3cm 네. 정도 되는 우박이 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거의 뭐 바둑알 크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대류의 어떤 불안정한 현상들이 좀 나타난 건데요. 보통 공기는 수평으로 움직였을 때는 큰 어떤 불안정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상하 간의 움직임이 켰을 때 그때 이제 불안정이 강해지는 건데요. 물론 뭐 여름에 태양의 고도가 높아지면서 지면의 열기가 쌓여서 이 공기들이 상승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그 더 높은 상층에 찬 공기가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와 지표면으로는 덥고 습한 공기가 불안정을 좀 초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이달 들어서 서울 지역에 소나기가 오늘까지 14차례나 내렸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내린 그렇죠. 셈인데요. 동남아시아 스콜과 비슷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이 우리나라 소나기와 스콜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스콜 현상은 일반적으로 이제 열대, 적도 지역 부근의 열대 기후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만들어지는 소나기 구름을 이제 스콜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좀 우리나라에 지금 내리고 있는 소나기 형태가 스콜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형태나 원인과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일단은 이 스콜 현상은 낮 동안에 지면에 이 가열로 발생한 열들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일정 고도를 만나면 강한 대류운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비를 세차게 내리게 만드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지면에 가열된 열기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상공으로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상하 간의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서 그래서 보통은 이 열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대기의 열기가 가장 많이 쌓이는 이제 오후 시간대에 그렇죠. 이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비가 세차게 내린 뒤에도 별로 기온 변동이 크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지금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 내리고 있는 소나기 형태는 시간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에 내렸다가 이른 아침부터 내렸다가 오후에도 내렸다가 이렇게 시간도 불규칙하고 그리고 지역도 좀 불규칙하고 그리고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선선하다 못해 어느 지역에는 좀 쌀쌀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어떤 기온 변동폭이 크다는 그런 형태도 좀 스콜 현상이 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감이 있습니다. 네, 이제 심지어 7월에 시작되는 지각장마 이게 39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례적입니다. 올해 장마는 왜 이렇게 늦어진 걸까요? 계속해서 찬 공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찬 공기가 올해 장마를 북상을 좀 더디게 만들어서 장마를 언제 시작을 해야 될지 계속 미루고 있는데요. 사실 이 찬 공기가 지난해 중부지방의 장마의 끝을 보이지 않게 한 같은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이 6월 때까지 찬 공기가 머물고 있으면서 제주 지역부터 장마 전선의 북상을 지금 막고 있는 건데요. 근데 장마 전선의 북상을 돕는 기류는 또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해서 북태평양 한가운데 덥고 습한 그런 어떤 큰 공기 덩어리입니다. 근데 그 공기 덩어리는 이례적으로 올해에는 세력도 더 강하고 그리고 발달하는 그 영역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찬 공기 세력이 빠지거나 약해질 때 이 북상할 때 또 남쪽에서 밀어붙이는 이런 힘이 그동안 능축했던 힘을 풀을 수 있기 때문에 장마가 시작됐다 하더라도 이 비의 형태를 좀 꼼꼼하게 좀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웃나라의 경우 일본 5월에 벌써 장마가 시작돼서 65년 만에 이른 장마가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 바다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후 변화, 우리가 보통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전 지구적으로 기온이 상승을 하면서 나타나는 기후 변화를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설명을 하는데요. 특히 이렇게 찬 공기가 이례적으로 이 시기에 우리나라 상공을 가두고 있는 것도 전 지구적으로 기온 상승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북쪽, 이 북극 쪽의 기온 상승의 폭이 다른 지역보다 많게는 3배 이상 높습니다. 이렇게 북극 지역과 중위도 지역의 온도 차이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이 북쪽의 찬 공기는 북
북극에 가둬져 있어야 되는데 이 찬 공기가 새어 나오면서 그동안에 보여줬던 그런 어떤 상식적인 날씨의 변화들을 흐트러뜨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뭐 긴 장마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사실 지난해는 6월 10일 날 제주도에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건 제주도의 경우에는 관측 이래 가장 이른 장마였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 5일이 이제 가장 이른 장마였는데 거의 그거에 준하는 한 6월 19일 정도에 시작돼야 되는 장마가 2주 동안이나 지금 지체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 이제 앞으로는 지역적인 이 격차 그리고 양이라든지 날씨의 현상의 강도라든지 이런 변화들이 앞으로 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전망대로라면 이번 주 금요일을 전후로 해서 제주부터 장마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내륙 지방으로 장마가 확대되는 시점은 언제로 보시는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7월 2일 이번 주말이 되겠죠. 제주도를 시작으로 장마 전선이 북상을 해서 이 남부 지방의 경우에는 4일에서 5일 사이 그리고 이제 충청까지 북상한 장마 전선이 중부 지역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시기는 7월 7일과 8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이 장마 전선의 북상을 밀어붙이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도 지금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상청에서는 7월 이 장마 전선과 무관하게 7월 상순의 예상 강수량을 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중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장마 전선으로 인해서 내린 비의 양이 평년치보다 중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이 한 350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난해는 850mm가 넘었습니다. 거의 뭐 3배를 웃돈 지역들도 있었는데 그 원인이 장마 전선과 저기압이 결합해서 우리나라 전국에 영향을 준 형태였는데 올해 이번 장마가 지각 장마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정체 전선과 저기압이 결합되는 패턴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양도 양이지만 이 좁은 구역에 많은 양의 비가 불규칙하게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지역에 따라서 대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이게 장마가 늦어지는 만큼 이 태풍하고 겹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죠. 보통 한 해에 발생하는 태풍은 25개 정도입니다. 1월부터 뭐 12월까지 꾸준하게 발생은 하는데 그중에서 6월부터 10월까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8월, 7월, 9월 순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7월과 8월 동안에 장마 전선의 영향권에서 장맛비가 내릴 것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태풍으로 인해서 장마 전선의 형태가 더 발달을 하거나 아니면은 예측의 불안정성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 여름도 좀 쉽지 않은 여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장마는 시작부터 강하게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